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 고양이 나흥식 수의사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고양이가 먹어도 되는 과일, 먹으면 안 되는 과일 한번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채소 좀 해달라, 우리 애가 채소에 환장해요, 댓글들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이번에는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채소와 관련된 고양이들이 어떤 채소를 먹고 먹으면 안 되는지 이야기해볼까 해요. 참고로 저는 당근을 먹지 않아요. 저는 참고로 야채를 싫어해요. 샐러드도 먹지 않아요. 우리 고양이들은 가끔 채소 좋아하고 야채 좋아하는 애들 있다라고 해서 우선 먼저 아셔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고양이는 육식 동물이라는 거. 굳이 채소를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고양이들은 항상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깔려있는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기심이 있어요. 항상 고양이들이 새로운 먹을 거, 식감, 이러한 궁금증으로 인해서 채소, 과일 먹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고양이가 먹어도 되는 채소, 좀 안전한 채소부터 설명을 좀 해볼까요? 대표적인 거는요, 좀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채소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브로콜리 안에는 비타민 C라던가 비타민 E라던가 철분, 칼슘 같은 다양한 좀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준다라기보다는 이거를 삶고 데쳐가지고 가볍게 좀 썰어서 좀 약간 보조적인 식감을 위한 좀 주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양이들이 이거 보면은 막 공격하고 너무 놀란다라고 했던 대표적인 채소가 있죠. 바로 오이입니다. 오이 관련돼서 이거 먹어도 되냐라고 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이도 먹이셔도 됩니다. 오이는 단순하게 덩치만, 이 길이로만 보면 이게 좀 위협감을 줄 수 있어서 무서워할 수는 있지만, 고양이한테 급식을 하실 때는 겉에 표면에 있는 껍질을 잘 벗기시고 그 다음에 썰어서 주신다면은 수분 흡수라던가 아니면은 비뇨기 질환, 아니면 요로개 질환에 있어서 수분 흡수를 돕는 데는 좋은 채소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이는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좋아하는 채소고요. 특히 요즘같이 여름철에는 오이 딱 슬라이스 된 진토닉 한 잔 딱 마시면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고구마 줘도 되냐? 삶은 고구마, 찐 고구마 난 너무 좋아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고구마 같은 경우는 많이 주시면 이게 좀 열량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비만을 좀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괜찮은 채소 그런 것들 중에는 호박도 있죠. 삶은 호박이나 아니면은 또 옛날에 호박고구마? 그건 고구마. 호박고구마는 고구마였어. 호박도 먹어도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호박에는 이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죠. 식이섬유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이 좋냐면은 조금 변비가 있는 애들,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흡수를 잘 못해서 변 활동, 변비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근 좋아해요? 고양이 그럼 당근 줘도 되냐? 보통 당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한테는 좋아요. 당근에는 보통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흡수가 되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돼서 좋은 영양소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 베타카로틴을 비타민 A로 전환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을 비타민 A로 전환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양이한테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대신 삶은 당근을 잘게, 야채를 줄 때 항상 목에, 식도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잘게 썰어서 주는 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유의할 채소도 있죠. 대표적인 게 토마토예요. 일반적인 빨간 토마토 같은 경우는 좀 먹어도 괜찮을 수 있는데, 토마토도 익은 부분이 있고 초록색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 초록색인 부분에는 이 솔라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섭취했을 경우에는 고양이가 구토나 설사나 이런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잘 익은 빨간 토마토 부분만
소량 주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녹색 부분을 먹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구토나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 일으킬 수 있으니까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댓글이 배추는 먹어도 되나요? 라고 했는데 배추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유의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배추를 먹는다고 해서 독성이 있지는 않아요. 배추는 식감이 좋기 때문에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인해서 고양이들이 환장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과다 섭취했을 경우에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배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화기 증상, 설사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량을 먹는다. 상추나 배추 같은 소량을 먹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과량 섭식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유의할 또 채소는 양배추가 있죠. 양배추 의외로 또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들 썰어서 드시잖아요. 양배추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양배추의 경우에는 인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인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는 체내에 인성분이 많이 올라가면 요로계 질환이라던가 신장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칼슘 인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고 포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이나 적정량을 주는 거는 괜찮지만 다량을 일방적으로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유의가 필요한 거는 옥수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즘 뭐 찰옥수수 이런 것들도 많이 먹잖아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먹어서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요, 먹어서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간혹 옥수수 자체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도 우리 고양이가 옥수수에 알러지가 있다면 먹는데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양파, 파, 마늘, 고추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적혈구를 파괴시켜서 빈혈을 유발시킨다던가 혈뇨, 혈액성 소변을 일으켜서 상당히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채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얘가 양파가 맵고 파가 매운데 이거 과연 먹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리하다가 파기름 낸다고 파기름 먹는 애들도 있고요. 기름을 막 핥아서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파가 많이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음식은 저희가 뭐 먹죠? 짜장면 먹잖아요. 짜장면은 정말 많은 양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 훔쳐 먹는 애들이 있어요. 짜장면 남은 거 막 할짝할짝 다 먹거나 이랬을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적혈구 파괴로 인해서 혈뇨라던가 이러한 뭐 혈액성 소변 아니면 적혈구 파괴로 인한 빈혈, 갑작스러운 빈혈 같은 것들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절대적인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고양이가 먹어도 되는 채소, 먹으면 안 되는 채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